네, 첫 번째 아이템은 그 영진이에서 2024년 한국영화 성인지 결산을 발표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준비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겨레의 기사였어요. 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그 영진이에 의하면 지난해 개봉해 흥행순위 30위 안에 포함된 한국영화 가운데 양적 성평등 측정 도구인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59.3%인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했고요. 이거는 테스트를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상업영화가 16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묘, 파일럿, 시민더키, 외계인 2부, 그리고 그녀가 죽었다, 히든페이스, 청설, 탈출, 보통이 가족, 원더랜드, 설계자, 빅토리, 늘봄가든, 도그데이즈, 소풍, 1승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작품이 제일 높은 비율 59.3%로 나왔고요. 근데 영진이에서는 그런 평가를 내기도 했어요. 여성 캐릭터가 양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네네네. 여전히 보여주기식으로 등장하거나 평면적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 캐릭터 재현이 질적인 깊이와 독창성을 고민해야 할 때가 지금 한국 영화가 아닌가 이런 거를 좀 덧붙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bechdel 테스트가 근데 되게 그 기준이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뭐 좀 이렇게 기준을 보면 네. 여기 기사에도 인용이 돼 있는데 네.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 인물이 최소 2명 등장하는가,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가, 그 대화의 주제가 남성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주제인가, 뭐 이런 거를 3개 다 통과하면 이제 bechdel 테스트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준 자체가 되게 낮죠. 뭐 캐릭터의 뭔가 서사가 어떻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등장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정도만 돼도 이제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뭐 많다고 해서 이게 저는 이것이 여성 서사나 여성 캐릭터의 수준이나 이런 게 높아졌다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떤 지표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59.3%로 높아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낮은 기준에 비하면 59.3%밖에 안 되는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저희가 봐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bechdel 테스트가 기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마련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거 이외에도 마코모리 테스트라는 기준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뭐 적어도 한 명의 여성 캐릭터가 있을 것, 그녀에게 자기 이야기가 있을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남성 캐릭터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닐 것,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만 그 마코모리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기준도 있고, 이 영진이에서도 여성,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그런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주기식, 표면적이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의 스테레오타입 테스트, 이것도 보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이거에 의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여성의 스테레오타입 테스트에 해당하는 작품이 12편이었다. 28개 작품 중에 라는 거였는데, 여성이 거의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에서 구색 맞추기나 감소로 등장하고 있다. 기능한다. 이렇게 얘기된 게 범죄도시 4, 베테랑 2, 소방관, 하얼빈, 탈주, 댓글부대, 행복의 나라, 아마존 혈맹수 이 8편이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이거를 계속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한 또 평가를 하고 그리고 좀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사실 여성 서사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페미니즘 리부트 뭐 혹은 그 이후 시기부터 많아졌고, 점점 더 사실 요구가 원래는 더 많이 있었는데 이게 충분히 얘기되지 못하다가 점점 그래도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다. 이것이 좀 앞으로의 기대가 있어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bechdel 테스트의 주인공 앨리슨 bechdel 되게 재밌는 분 어쨌든 그러신 것 같아요. 만화가신데 네. 한국에 소개된 만화들도 몇 편 있는데 이분도 재미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린 만화의 어느 부분에서 인용하신 거고 원래는 퀴어 네, 친화적인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기준으로 쓰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bechdel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 네,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만화도 기회 되면 다들 찾아보시면 네, 아주 재밌습니다. 장수님이 방금 이제 여성 영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런 영화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똑같은 지표를 두고 여성 신문 같은 경우는 다른 포커스를 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영질이 똑같은 통계예요. 여기서 그 실제 개봉작 182편을 분석한 결과 여성 핵심 창작 인력의 비율은 감독 24.0, 제작사 25.6, 프로듀서 35.0, 주연 48.1, 각본가 34.7, 촬영 감독 8.9로 집계됐다. 이거는 24년도에 비해서 모든 직종에서 여성이 그런 인력의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그런 시민덕희나 그녀가 죽었다, 파일럿, 대도시 사랑법 이 4편은 모두 흥행순위 30위 안에 들어서 이거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받고 또 특히 이제 독립예술 분야에서 여성 감독들이 활약이 두드러졌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미란 감독의 딸에 대하여 부분이나 임선혜 감독의 세 개마리 사람, 남구성 감독이 힘을 낼 시간, 정지혜 감독이 정순, 김다민 감독이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등이 주목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이제 정다운 감독의 다큐이기도 한데 이건 땅에 쓰는 시 이게 관객 2만 3천 명 동원했다라고 하고 이게 2024년 여성 감독 독립 영화 중에 최고 관객 수를 동원한 거라고 하네요. 많은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양재 감독의 괜찮아 앨리스도 꽤 많이 화제가 됐던 2만 1,000명을 좀 모으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여성 신문이 주목한 것은 순 제작비 30억 이상의 상업 영화에서는 여전히 남성 감독, 남성 주연 비율이 80%였다. 이거였고 특히 이제 여성 촬영 감독은 3년 연속 0%를 기록했다. 그래서 여성 촬영 감독에 대한 부분에서 성별 불균형이 좀 많이 드러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여성 감독이 작품을 연출할 경우에 여성 주연을 기용할 확률이 76.9%래요. 그래서 여성 각본가가 각본을 쓴 경우나 여성 감독이 그런 참여했을 경우에 여성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비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자체의 콘텐츠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이걸 누가 만들고 있는가, 누가 제작하고 있는가, 어떤 여성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도 함께 주목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사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게 좀 속상하네요. 어쨌든 자본을 많이 쓰는 영화들은 남성들이 아직도 훨씬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 여성들은 아무래도 독립 영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최근에 여성 감독들이 보여주는 영화들이 되게 관객들에게 되게 네 맞아요. 새로운 관점들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영화들이 많죠. 그래서 네 맞아요. 또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사실은 관객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성 관객들이 그런 좋은 영화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산업이 또 넓어지고 거기 또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또 기회를 또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영화들 중에 제작비 막 200억 넘어가고 그런 영화들 많죠. 막. 네. 근데 여성 감독은 딱 한 편밖에 제작 안 한 거 알아요? 그래 어떤 거였죠? 임순례 감독의 교석. 교석. 이게 그 여성 감독으로서는 최초로 그런 대작 이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한
분도 이런 200억 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찍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이제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진출하시고 그래요. 돈을 많이 쓰는 게 꼭 좋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다른 규모의 또 작품들을 많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떠세요? 여성 영화들 많이 보시나요? 저는 좀 보는 편이긴 한데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정순을 봤었어요. 정순. 네. 근데 정순이 그런 그 불법 동영상 촬영한 거 그러니까 중년 여성이 그 뭐 그런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그런 맺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영상을 노출되는 거군요. 네, 그 남성이 유포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영화였는데 그 심리잖아요. 여성의 심리. 그게 유포됐을 때 어떤 심리를 느끼는지 그런 심리를 굉장히 잘 그리고 있는 영화여서 저는 보고서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100대 테스트 통과한 영화 중에는 제가 3편을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묘 봤고 파일럿 봤고 빅토리를 봤는데 뭐 다른 두 영화는 워낙 많이 이제 언급했던 거여서 저는 좀 영화 빅토리를 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1999년도에 거제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춤추는 거 되게 좋아했던 필선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해리 배우가 이제 참여한 그런 거였고, 근데 이제 그들이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학교에 이제 댄스 동아리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서 전학을 온 치어리더 세연이라는 친구와 함께 그 밀레니엄 걸즈를 만들어서 네, 그 거제상고 그런 거제상고의 축구부를 응원한다거나 그리고 지역에 이제 뭐 시장이나 병원 그리고 아버지들이 파업하는 현장 이런데 이제 다니면서 응원하는 그런 것들 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남성과 여성의 성역과를 접목시킨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까 세연이라는 치어리딩 하는 그 서울에 전화 갔다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축구 선수로 꽤 유명한 그런 걸 나와요. 그래서 동현이 여동생 세연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 됐었는데 이 밀레니엄 걸즈 리더라는 걸로 세연이라는 걸로 그 여성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는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여성 캐릭터들이 자기 주체적인 삶을 좀 설계하고 그리고 남성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뭐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재밌는 부분은 그 반대되는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선택을 받는 수동적인 위치를 그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기존 영화와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리가 중심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여성 캐릭터들이 제각각의 서사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리가 그 영화 자체적으로는 주인공이지만 그 밀레니엄 걸즈 이 중심에는 그 세연이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오랫동안 치어리딩을 해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걔가 리더를 맡게, 당연히 그 친구가 리더를 맡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영화의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응원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클라이막스면은 약간 그래도 해리가 약간 부각될 만한 그런 장면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또 다른 여성이 그런 뭔가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발돋움 해가지고 올려주는 그 스프린터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장면을 다른 친구, 또 다른 캐릭터가 소희라는 다른 캐릭터가 그걸 만든다든지 해서 이게 뭔가 주인공은 세리지만 이 9명 전체가 주인공인 영화가 되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영화 자체도 이제 제가 거제에서 촬영했다고 했는데 이 지역적인 특성을 되게 잘 살린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조선소에서라는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히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들이 투쟁하는 것,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작년에 그 가로 세로 높이 그 1m 구조물 안에 자기 자신을 가뒀던 그 옥포조선소의 그 유체한 노동자가 생각나기도 했고, 또 거기에 또 이제 고등학생 여성들이 가가지고 막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최근에 광장도 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광장에 이제 동덕여대 학생들이 그 거제나 이런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또 그들도 동덕여대 학생들한테 연대의 뜻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좀 교류하고 연대하는 모습들이 광장도 떠오르게 하고 좀 다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 영화는 좀 보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저 빅토리를 보진 못했는데 네네.
그 식당에 갔다가 무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무성? 소리가 없이 나오는 걸 이렇게 네. 화면을 봤는데 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재밌어요. 굉장히 캐릭터들도 너무 좋고 해리도 약간 해리도 약간 멋있는 캐릭터로 나오고 최근에 뭐 해리가 또 최근에 나오는 그 드라마 거기서도 좀 캐릭터 호평이 많던데 어쨌든 좀 잘 어울리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해리한테 그런 역할들이 좀 멋있는 캐릭터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저 사실 백달 테스트 통과된 것 하나 못 중에 보셨어요? 하나도 본 것이 없어서 네. 지금 근데 영화를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작년에 한 편도 안 봤어요. 네, 뭐라고요? 그 제가 영화 방송을 해야 돼서 한 4편, 3편인가 보고 그 외에 한 편도 봤나요? 아 검은 수녀들 검은 수녀들? 검은 수녀들. 검은 수녀들 봤고 거의 보지 않았다. 작년에 봤던 것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뭐지? 그 뭐지? 죄송해요. 까먹었어. 욕창 이런 거. 욕창 봤습니다. 욕창. 이게 어떻게 하죠? 애매한 언니들의. 에메랄드 언니들 나온 거. 저는 들었거든요, 애매한 언니들. 욕창을 봤고요. 욕창은 그 82년생 김지영 그 감독님이 주연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돌봄에 대한 영화여가지고 그리고 그 욕창 감독님도 되게 그 원래도 약간 좀 독특한 세계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의 영화들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의 두 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애매한 언니들 들으시면 나오니까 들으실 거예요. 네, 그러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백달 테스트 얘기하다가 또 영화 얘기도 해봤는데 우리 또 영화 얘기 혹시 더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이제 영화 얘기는 좀 했으니까 또 다른 콘텐츠 얘기를 또 하러 가볼까 합니다. 그러시죠. 네.